비박계 의원 29명이 신당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유승민, 주호영 2명의 4선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게 강제 전보 조치를 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 임기 4년차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년기획 순서, 오늘은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지역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이 결국 둘로 갈라졌습니다. 비박계 의원 29명이 집단 탈당해 가칭 개혁 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구에서 합류한 2명 가운데 1명인 주호영 의원이 첫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탈당해 가칭 개혁 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 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지난달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용태 의원이 신당에 합류해 30명의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유승민, 주호영 의원 2명이 참여했고 경북에서는 1명도 합류하지 않았는데 주호영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개혁보수신당의 첫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됐습니다. 주 의원은 개혁보수신당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텃밭이자 보수의 본산인 대구 경북 지역을 지지층으로 흡수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 의원 영입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개혁신당이 다수당이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이 5분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창당 선언문에 평소 주장해온 정의로운 보수, 경제 민주화 등을 적극 반영시켰고 향후 신당의 정강정책 수립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신당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촛불 민심과 지역 정서를 저울질하고 있는 지역 중도 성향 의원들의 행보가 신당의 지역 정착과 세력 확장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보수신당이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은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구시장 재선 도전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개혁 보수신당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대구를 바꾸는 길이 우선이라며 지금은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미래와 대구 시민의 이익에 큰 울림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길이라도 주저없이 저는 움직일 각오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때가 아니다. 권 시장은 또 4년 만으로는 자신이 추진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재선 시장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이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새로운 희망의 도시 대구를 만드는 소임을 다할 작정입니다. 대구공항 이전은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활주로는 3,500m를 넘겨 영남권 관문공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대상지는 접근성과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미와 갈등을 겪고 있는 취수원 이전은 상생의 큰 틀에서 인내해가면서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또 대구 경제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이 떠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10년 넘도록 신성장 동력 산업을 키우지 못한 탓이라며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데 더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 지자체 5곳을 방문해 협의를 마치면서
최종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군의군이 가장 먼저 자체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치단체 간 유치전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예비 후보지로 압축된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마치자마자 군의군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보니 설명회장을 가득 채운 주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영만 군의군수는 주민들에게 넉넉한 피해 보상을 약속하며 의성과의 공동 유치가 아닌 단독 유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발 이익이 생깁니다. 어디라도.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달래며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를 충분히 경청을 하겠습니다. 군의군에 이어 단독 유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의성군도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고 성주와 고령 등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국방부와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치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항 유치에 적극적인 자치단체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후보지 선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민들이 떠나야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소음으로 정말 고통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피해 예상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압축된 5곳의 후보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끝낸 국방부가 빠르면 다음 달 초 최종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 간의 행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게 강제 전보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논란 끝에 도입이 유예됐지만 양심에 따라 시국선언을 한 교사는 징계에다 강제 전보까지 탄압을 받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역사 학계에서 거부한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이 1년 유예됐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 논란과 근현대사 왜곡 등 부실 지필이 잇따라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한 데 이어 다음 달 강제 전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거든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징계를 안 받았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해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안 한다 이런 입장이 좀 곤란하죠.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징계에 따른 전보는 폭력이나 촌지수수처럼 해당 학교 학생들 앞에 서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강제 전보 규정을 악용해 교사의 양심을 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이라던가 일정 부분 교사의 양심을 지키는 어떤 이런 행위에 있어서 징계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교육청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두고 교육계 갈등이 커지면서 1년 유예가 결정됐지만 유독 대구와 경북에서만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청송군이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사실상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뜻하는 등재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최종 승인까지 남은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청송군 전체가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됩니다. 심사에는 세계 18곳 중 10곳이 통과했는데 청송은 지질학적 가치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질학의 보고인 주황산과 세계 최대 꽃돌 산출처인 태행산, 특히 백자 원료인 리튬 베어링 토수다이트의 대량 매장이 유네스코 측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 10곳도 매장되어 있지 않은 희귀 강물입니다. 청송군의 영토 분쟁 등 타 국가의 의견 제출이 없는 한 내년 4월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청송군은 꽃돌 탐방로 조성을 포함한 세계지질공원 중장기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은 세계지질공원 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지질 해설사 600여 명을 양성하고 국제 교류와 주민 학생 교육은 물론 지질 연구와 박물관 운영도 할 계획입니다. 각종 지질공원을 체험 전시하여 체험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우리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중심지 센터 역할을 하는 지질공원 종합센터입니다. 유네스코는 브랜드 가치만 부여할 뿐 별도의 개발 지원금이 없습니다. 청송군은 센터 설립에만 200억 원,
인프라 구축에 매년 20억 원씩 요구되지만 등재 이전인 지난 11월 기재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여성단체는 오늘 황금동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공사 현장 입간판에 사고가 나면 다른 남자가 당신의 사고 보상금을 써 없앤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조롱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는 여성이 남성에 종속돼 있다고 여기고 여성을 얕잡아보는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년계, 오늘은 지금도 충격적인 소식이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구 경북 민심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말 비선 실세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나자 대구 경북 지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공직자도 아닌 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아바타 대통령. 경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대학가에서는 시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200만 촛불의 힘이 전국의 변화를 이끈 가운데 대구에서도 매주 토요일 분노에 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하야, 스스로의 하야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식구들이랑 조카들이랑 같이. 대통령의 3차에 걸친 대국민 담화가 민심과 많은 괴리를 드러내며 촛불은 횃불로 변했고 탄핵안 가결 직전에는 사상 최대 인파가 도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민들이 뭘 말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국민의 힘을 많은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집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최순실, 정윤회 씨가 영진전문대에 근무한 이력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역민들에겐 더 구체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늘 40% 이상을 기록하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0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국정농단 물증이 쏟아진 11월에는 7%라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사랑이 컸던 것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튼튼한 지지 기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와 사랑이 너무 이제 컸었는데 저렇게 잘 못하니 스스로 좀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도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컸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누리당 분당 과정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새누리당을 떠난 의원은 지금까지 2명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현 정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인지 최순실 사태가 가져온 대구 경북 지역의 정서 변화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2일 대구시 동구 신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큰고니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과 동구청은 큰고니가 인근 습지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먹이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도로 통제와 소독에 나섰습니다. 또 이 일대 10km 안에 있는 농가 27곳에 가금류 2,400여 마리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AI로 비상근무를 하던 40대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성주군 성주읍의 한 원룸에서 성주군 농정과 공무원 40살 정모 씨가 숨진 채 동료 직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정 씨는 AI가 발생한 지난달 중순부터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해 밤 9시나 10시까지 근무했고 어제도 밤 10시까지 소독 작업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나 유서가 없는 점 등을 미뤄 과로사일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북 대구 한우협동조합 조합원 1동 1,000만 원, 성주군 성주 박현주 씨 100만 원,
계명대학교 교직원 일동 700만 원, 대구 경북 전기공사협회 하나회 일동 120만 원, 구미 별하나 해맑은 날이 원장 각각 50만 원씩 150만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원 일동 300만 원, 경산시 한빛경우회 100만 원, 대구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연합회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롯데자산개발이 지난 2014년 말 수성 알파시티 안에 신세계백화점보다 더 넓은 7만 7천여 제곱미터 땅을 분양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였습니다.